네, 소개받은 감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제 목소리가 꽤 졸리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계실 것 같고, 심지어 오늘 말씀드릴 게 그렇게 재밌는지는 제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 유익할 수는 있는데, 아,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기지개를 한번 좀 쫙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왼손 주먹 쥐고 이렇게 심장을 퉁퉁. 네, 반대 손은 본인 어루만지면서 괜찮다, 잘하고 있다. 네,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네, 어렵죠. 이게 한쪽은 이제 치면서 한쪽은 이제 문지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잘 되시는 분은 반대로 한번. 쉽지 않죠. 네. 이거 애쓰다 보면은 이제 머리도 몸도 잘 깨어납니다. 네, 가끔 졸리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들리실까요? 네. 자, 오늘 저는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AI 파스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뭔가 대단한 해답을 갖고 나왔다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화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 뭐 클래스 101,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어떤 산업의 미래, 또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AX, AI 전환의 형태가 어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파스일까에서는 파스라는 것이 왜 세상에 나오게 됐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새삼스러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파스 사업자한테는 이제 업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일 겁니다. 업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변화무쌍한 환경에서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본격 젠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시대에 파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 막연하게는 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정말 이제 생성형 AI 기술의 등장과 발전이 파스 시장에 성신호가 될 것인지, 왜 그런지, 또 얼마나 그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AI 파스는 기존 그 파스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야 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앞서 첫 번째 장에서 이제 파스 시장의 히스토리도 간략하게 언급하게 될 텐데요. 그 젠 AI 시대를 맞아서 파스가 진화해 나간다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세션 타이틀과 같이 지금 당장의 우리에게 필요한 AI 파스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기술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사업적 성공에 관심을 두는 사업 담당자입니다. 그 관점에서 계속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왜 파스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파스가 세상에 나왔을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 답을 말씀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아마 많은 나름의 답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답은 그냥 심플하게는 개발자가 편하려고일 것 같습니다. 사실 파스, 그냥 플랫폼 애저 서비스 왼편에는 이아스, 그러니까 인프라 애저 서비스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사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여러 형태들이겠습니다. 여기 따로 뭐 기술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이아스는 보통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뭐 가상 머신 정도까지 커버를 하고
파스는 여기다 OS 얹고 미들웨어 런타임까지 커버를 하고요. 사스는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까지 또 서비스 영역으로 둔다고 합니다. 이제 거꾸로 보자면은 사스는 저 같은 문과도 어떤 자연어로 된 매뉴얼을 좀 보면은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 파스는 자기 어플리케이션은 자기가 개발해서 써야 되고, 이어스는 OS부터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편에서 이제 왼편으로 갈수록 시간은 더 걸리지만,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갈수록 시간은 더 걸리지만 좀 더 자기 필요에 맞게 세팅하는 맛, 그러니까 자유도는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대적인 구도 속에서 이제 파스는 결국 이제 인프라 걱정 없이 빠르게,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고자 하는 개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로서 이제 존재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스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의 어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서 이제 미래를 보는 힘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일 텐데요. 이 파스가 언제 태동하게 됐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잘 몰라서 보니까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2007년경에 세일즈포스에서 상용화된, 거의 최초의 상용화된 파스 서비스로 포스닷컴을 출시했고요. 참고로 이제 그때 즈음에 미국에서 최초의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국에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해가지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악수하고 그런 씬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네, 대략 그때부터 파스가 시작됐다라고 기억하시면은 이제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1년 후에 2008년에 구글 앱 엔진이 나오고 2010년에는 MS 애저가 뒤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어스에 대비했을 때 좀 더 좋은 이제 개발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그런 점이 이제 성장의 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도커, 2015년에 쿠버네티스가 출시되면서 파스 시장이 이제 도약의 기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식성, 격리성, 효율성, 확장성, 개발 및 배포 속도 향상, 정말 다방면에서의 진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한 번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볼륨 확장의 계기가 됐던 부분은 2020년도부터 있었던 팬데믹이라는 부분이 일종의 외부 충격이었죠. 어플리케이션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파스 시장을 오버슈팅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난 20년 사이에 있었던 몇 차례 이제 역사적 계기가 파스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계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그 20년 만에 글로벌리 한 1조 달러, 한국 한화로는 1,350조 원 규모로 파스 시장이 성장을 했습니다. 1,450조라고 하면 우리나라 GDP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해 정부 예산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좀 놀랍고 멋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2022년 말에는 챗GPT가 나왔고 뒤어 이제 구글에서는 버텍스 AI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제너레이션 AI, 생성 AI가 파스와 만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파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다.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좋은 일들. 네. 저도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젠 AI 시장도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좀 따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시장들이 약간 시차를 두고 가겠지만 대체로 이런 패턴을 갖고 가게 될 거라는 거고요.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때 이 하이프는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네. 어떤 기술 또는 개념, 자원 혹은 제품이 시장의 기대와 투자를 폭발적으로 받게 되면서 막 끌어올랐다가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실망감 때문에 일시에 꺼지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어떤 성장의 S곡선이
그리게 되는 그런 패턴을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제 각각의 국면을 기술 촉발, 기대의 정점, 환멸의 골짜기, 계몽의 경사, 생산성 안정기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환멸의 골짜기는 캐즘이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지나치게 끌어오는 어떤 기대와 관심이 당장의 잠재력만으로는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어떤 현실의 허들에 일시적으로 이제 발목이 잡히면서 발생하는 현상일 텐데요. 뭐 이케아시는 뭐 블록체인, 전기차가 최근까지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전기차는 이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주행 거리, 또 부족한 충전 인프라, 해결되지 않은 뭐 화재의 위험성, 줄어드는 보조금, 뭐 이런 여러 이슈들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살 사람들이 이제 다 샀다. 그리고 메이커들은 이제 전기차 생산을 줄인다. 그리고 시장은 다시 하이브리드로 눈을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길게 보면 그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점이죠. 언젠가는 이 환멸의 골짜기를 지나서 계몽의 경사 그리고 생산성 안정기라는 부분으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젠 AI 시장도 이제 하이프 사이클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젠 AI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 24/7 잠들지 않고 또 감정이 소모되지도 않으면서도 이 감탄이 나올 정도의 훌륭한 지식, 지성, 뭐 창의성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혁신적인 미래 먹거리 이런 것에 잔뜩 흥분하고 관련해서 투자도 엄청 몰리고 있죠. 많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기관들이 우리도 AI로 뭐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압박감을 또 갖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 젠 AI가 꽤 비싼 기술이라는 겁니다. 많이 이제 저렴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그 IT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모의 경제의 장점이란 부분을 많이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동시에 그 와중에 ROI를 낼 수 있는 어떤 투자비 효용을 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직면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다가 뭐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있고, 뭐 아웃풋이 확률적이다. 극단적으로는 할루시네이션, 그다음에 뭐 윤리적 편향성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AI와 AI를 통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어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서늘함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이 와중에 이제 악의적인 사용 사례라도 나오게 되면 사회적인 불안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거고 그걸 극복해 가면서 시장은 환멸의 골짜기를 지나서 계속 성장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걸 뭐 단적으로 좀 세게 얘기하자면 희생자의 피로 쓰는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희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사명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하이프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길었는데요. 이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투자와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좀 빽빽하게 써가지고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사실 주관적인 하나의 이제 사고 실험이고 주장입니다. 그리고 가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텍스트화 됐다고 해서 맥락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높은 확률로 이렇게 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챗 GPT한테도 검증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대동소이한 답변을 내놓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을 갖고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고요. 네. 이제 좀 가외 얘기입니다만 이제 어떤 시각으로는 챗GPT를 21세기 뭐
21세기의 디지털 신탁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든 이제 GPT한테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챗GPT가 스스로 이제 맥신도를 거느리는 어떤 세계 종교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망상 같은 것도 해보는데, 이런 걸 물어보니까 스스로는 이제 좁은 의미의 종교화는 어렵지만 광범위한 의미의 준종교적인 맹신 커뮤니티는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챗GPT 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매니악한 그 오덕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상상도 좀 해보고요. 어쨌거나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하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별로 뭐 이아스, 파스, 사스에 대한 어떤 투자 패턴이 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아스는 이제 초반에 투자가 많이 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요 과잉이 조정되던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사스도 비슷합니다. 그 최근에도 보면 이제 그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사스 서비스들이 이제 AI 기능들을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성과를 일정 수준 거두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투자 대비 효용을 얻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비싼 기술을 쓰면서 경제성이 약해질 수 있고요. 경쟁력 없는 AI 사스는 도태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파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침의 기복이 좀 덜하고 대기 만성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는 어쩌면 이제 기대 정점, 그러니까 이제 이아스나 사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GPU를 크게 사 모으겠다고 이제 공언하는 정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능 추가가 이미 신호되거나 적어도 계획을 갖고 있는 사스 서비스가 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측면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3, 4, 5의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사이클을 밟아서 넘어갈 때 상대적으로 파스에 대한 투자는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될 거다. 대기 만성형이긴 하지만 그런 파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낙관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고민해봐도 비슷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에서 파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젠 AI 트렌드의 수혜를 더 많이 얻을 것이라는 예상인 건데요. 이제 보시는 표는 각 사업자별로 제너레이션 AI 시대에 맞는 어떤 사업적인 기회와 위협을 기술해 본 겁니다. 온사이트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AX 수요, 특히 이제 데이터 보안이나 뭐 주권을 중시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수요가 분명 호재일 겁니다. 다만 이런 대규모 투자, 운영과 이런 부분들이 부담일 수 있고 또 전문성을 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사이트 구축의 근원적인 단점으로 이제 변화 대응성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GPU도 AI 모델도 사용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제 스마트폰처럼 교체 주기가 다시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는 하이프 사이클의 어떤 생산성 안정기에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들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파스를 좀 더 선호하게 될 만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스 형태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를 했을 때 어떤 위협이 상대적으로 파스 비즈니스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뭐 이아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재라면 호재일 텐데 AX 붐이라는 게, 근데 이제 AI 워크로드를 대응한다는 게 상당히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뭐 만만하게 보는 레그만 하더라도 빌더 하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인퍼런스를 위한 모델, 임베딩을 위한 모델, 뭐 데이터 클렌징, 벡터 DB,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빌더의 UX를 구축하는 것, 여러 가지들을 챙길 게 참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아스 위에서 이제 고객이 셀프 서빙하는 게 결코 녹록지가 않다는 거고요. 또 요새 얘기하는 뭐 프롬프트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뭐 에이전틱 AI다 하는 것들이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아스만으로 한계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파스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AI가 제품 개선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너레이션 AI 자체가 가지는 어떤 광범위한 범용의 사용성이라는 게 사스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사스가 아주 장인이 오랜 시간 공들여서 잘 만든 어떤 굉장히 좋은 칼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절삭력이 뛰어나고 그립감도 좋고 신미성도 좋고 그런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 대척점에는 어떤 뭐 그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다기능이긴 하지만 하나하나의 기능들은 좀 사용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뭐 시장에서는 각자 장단이 있어서 각자의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 파괴적으로 어떤 전에 없던 어떤 찰흙 덩어리 같은 게 있어서 슥슥 만지면 그때그때 이제 원하는 용도 또 굉장히 사용성 좋은 어떤 도구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그 장인이 오랜 시간 들여서 만들어서 또 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일시에 그 설자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제너레이션 AI가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파스 위에서 이제 제너레이션 AI를 내만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어떤 사스의 대안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제너레이션 AI,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혹은 뭐 AI 전환에 대한 어떤 관심과 투자가 결국은 AI 파스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I 파스는 지금까지의 파스와 무엇이 달라야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걸 파스 사업자 그리고 파스 사용자 입장에서 각각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AI 파스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제가 관심을 두기 때문이고요. 네, 우선 이제 파스 사업자를 위한 어떤 AI 파스의 요건입니다. 파스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려면 저는 이제 제품의 경쟁력, 수익성,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뭐 제품의 경쟁력은 비즈니스 성공에 말할 나위가 없는 요건이겠고요. 근데 이제 젠 AI가 많이 저렴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싼 기술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당연히 이제 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수익성이 또 안정적이어야지만 지속 가능할 거기 때문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는 다양한 GPU의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고 모델 허브 제공, 그럼 버티컬 특화 서비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사용자향의 어떤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리소스 스케줄링, 멀티 테넌시, 네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어떤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게 이제 구독제가 될 수도 있고 종량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익 모델의 어떤 다각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체크박스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요건들이 이제 잘 갖춰져 나가는지 일종의 체크리스트로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저희도 같은 사업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파스 사용자 측면입니다. 역시나 이제 체크리스트 형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공 가치라는 측면에서 사실 뭐 AI 파스나 기존 파스는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뭐 개발 생산성과 사용 편의성, 유연성 및 선택권, 비용 가시성과 통제력, 뭐 ROI 기반의 의사 결정 도구, 협업 및 확장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만 이제 세부 체크 항목에서는 AI와 관련된 AX와 관련된 항목들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용 효율성에 관한 부분이 좀 더 우선시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실제 어떤 사용자의 수요를 봐가면서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곳들이 어딘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 역시도 이제 파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자인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대안들을 비교하실 때 또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장 지금 저희가
저희에게 필요한 어떤 AI 파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제 지향해야 될 바라는 부분이 있어야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한 파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AX를 우선 꼽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파스 사업자이기도 하고 파스 사용자인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AX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큰 나머지 이제 실패가 뻔한 AX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실패들이 나쁜 경험 그리고 인상을 퍼뜨려서 하이프 사이클의 어떤 환멸의 골짜기를 더 깊게 파고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제 한탕하고 마는 이제 장사가 아닌 바에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러닝 커브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는 AX입니다. 하이프 사이클 설명드리면서 어떤 뭐 피로 쓰는 역사 이런 표현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착오의 어떤 희생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면 그 크기와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때로는 경쟁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의 섭리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좋은 사례들을 빨리 많이 만들고 전파하면서 그 전체 파일을 크게 키워나가는 어떤 협력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AX를 고민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우선 내 비즈니스에 이제 도움이 되도록 AX 니즈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제 숙련된 AI 개발자가 있기 어려운 경우에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또 숙련된 AI 개발자들을 많이 영입하거나 혹은 길러내는 와중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적절한 AI 파스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즉시 도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AI 기능이 탑재된 SaaS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AX의 어떤 도입 효과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난 후에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나가는 단계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내부적 혹은 외부 규제적인 요인 때문에 데이터 보안에 특히 민감한 경우에는 좀 더 입맛에 맞는 AX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커스텀드 AI 파스 이런 것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커스텀드 AI 파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SI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KT 클라우드 같은 저희 이제 CSP 입장에서는 경험 많은 MSP 그리고 SI 전문 회사의 어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저희 회사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저희도 이제 AX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좀 기여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축의 움직임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AX 앤솔로지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제품을 좀 더 AX향으로 리패키징하고 제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New AX Products 그러니까 이제 AX를 위한 새로운 파스 제품을 내놓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AX 파트너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커스텀드 AI 파스 활용과 연관해서 AX 컨설팅 구축 및 운영까지 엔드투엔드를 책임지는 전문 집단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위해서 얼마 전에는 AI 파운드리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보시는 게 그 저희가 갖고 있는 AX 앤솔로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선곡집 이런 뜻이죠.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서 AX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쭉 라인업을 다시 세워보는 것이고요. 이 중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거나 이제 서비스가 임박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AX 파트너십입니다. 이제 AX가 아까 보여드렸던 AX 앤솔로지라는 부분을 보면은 인프라에서 어플리케이션까지 각각의 레이어에서 저희가 어떤 제품들을 갖고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걸 하나의 엔드투엔드 스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하나의 축이라 그러면 또 컨설팅, 구축, 운영이라는 어떤 일종의 AX 전이라는 측면도 엔드투엔드 스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완전히 내재화된 스펙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전문 파트너들과 연대를 통해서 고객에게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좀 더 촘촘하게 대응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대 AI 시대를 맞아서 클라우드 산업에 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KT 클라우드 행보에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